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저희 병원에 오는 이제 중년 여성분들 중에서는 이 여성 호르몬이 어떻게든 이제 연관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호르몬의 영역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아예 병적으로 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처치를 잘 하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의 어떤 미묘한 이제 변화들이 우리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30대부터 40대, 50대까지 다 보셔도 되는 영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조금 더 이제 우리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성 호르몬은 자연히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낮아지죠.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여성 호르몬이 낮아지는 시기가 너무 이렇게 앞당겨지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30대 때부터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한다면 평균적으로 이제 우리 완경의 시기를 한 50 전후라고 봤을 때 그것이 이제 10년에서 20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완경으로 가는 시기 동안 일어나는 여러 변화를 갱년기라고 하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낮아지는 시기가 지나치게 이런 시기에 당겨지게 된다면 여성들의 어떤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너무 이런 시기에 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기초대사량이나 우리가 30대 때 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몸의 구조적인 행동이나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어떤 시차가 생기거든요. 격차가 생기고 이것 자체가 여성분들을 상당히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낮아지더라도 그 시기에 맞게끔 잘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낮아지고 있는 의외의 증상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증상도 있겠지만 의외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죠. 생리. 이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LH, FSH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여성들의 어떤 생리 주기를 결정하죠. 그래서 이 생리 자체가 불규칙해지는 거. 그래 굉장히 규칙적이었던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진다. 생리량이 덜쭉날쭉 많았다 적어진다. 생리에 있어서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다면 에스트로겐이 낮아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면 수면의 어떤 변화가 되고, 그럼 잠을 자고 나도 피곤한 어떤 부분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수면 무호흡증, 잠잘 때 이렇게 호흡 중추를 이제 잘 열어주면서 원활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수면 문제가 있으면 우리 몸이 방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잠들기가 힘들어지거나, 잘 때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또 자주 깨겠죠. 수면의 질이 얕은 것과는 별개로. 그래서 갑자기 잠들기가 힘들어지거나 자주 깬다.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수면 무호흡적인 경향이 강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강해지면 당연히 자고 나도 피로가 안 풀리겠죠. 이 두 증상이 있으면 에스트로겐이 낮아지고 있는 경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이제 세로토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에스트로겐이 세로토닌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세로토닌의 분비 자체가 이제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우울한 느낌, 그 다음에 가라앉는 느낌, 그 다음에 흥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감정의 진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울하거나 가라앉는 느낌을 좀 가지게 되면서 자기가 어떤 굉장히 열심히 하던 그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돼서 흥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런 감정의 변화가 큰 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질 때 기본적인 어떤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성적인 욕구의 감소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관계 시에도 이게 여성기관이 이제 얇아지고 건조해지죠. 건조해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욕구 자체가 떨어지는 데다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꺼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세로토닌의 감소와 더불어서 성적인 욕구가 감소되고 성적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불편감, 통증 같은 게 심해지면서 힘들어지죠. 그래서 욕구가 없거나 관계를 가지려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지는 것도 여성 호르몬이 떨어질 때 생기는 몸과 마음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에스트로겐 자체가 우리 몸의 점막에 관계하거든요. 그 점막의 습도라든지 윤활적인 어떤 부분들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데, 안구 쪽의 어떤 건조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눈물을 생성하는 능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눈이 마르고 부시다. 물론 이제 안구 건조증, 스마트폰이라든지 TV를 많이 보거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병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졌을 때 이런 안구건조증 증상, 눈이 마르고 부시는, 눈이 건조한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밤에 땀이 계속 난다. 주로 이제 갱년기 때 경험하는 증상인데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초기에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빠른 사람들은 30대 후반부터 발생하는데요. 이게 혈관의 어떤 탄력성이라든지 혈관의 유연성, 혈관의 조절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게 병리학적으로 보는데 사실은 체온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기 몸이 뜨겁다. 이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하고 목으로 가는 혈관을 확장을 시켜서 뜨거운 것을 밖으로 보내려고 하겠죠. 공조, 얼굴이 빨갛게 화끈 달아오르는 증상이 생기고 땀도 이렇게 많이 배출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거 혈관 기능의 감소이고 이것 자체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밤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나중에 심장질환이라든지 고지혈증의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에스트로겐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혈압, 당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이제 방광염에 이제 자주 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비뇨생식기계 아까 말씀드린 것 점막이 얇아지면서 박테리아에 대해서 방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요도 주변에 있는 대장균이 이콜라이가 우리 방광 쪽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방광염,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신우신염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방광염이 자주 걸릴 때는 에스트로겐 자체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분 섭취와 면역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통을 자주 느끼고 건망증이 심해진 느낌, 그래서 긴장성 두통, 편두통, 없던 두통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때 뭐 MRI라든지 이런 거 체크해보고 신경과를 찾아보기도 하는데 거기서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이거는 생리주기를 이제 에스트로겐이 조절하는데 생리주기 조절하는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이 오면서 기본적인 컨디션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두통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 이전에 비해서 건망증도 굉장히 심해진 것 같고 뭔가 멍해진 느낌을 가진다면 자기의 어떤 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변화가 아닌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갑작스레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나이살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여성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죠. 특별히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살이 찌니까 그런 억울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체중이 증가한다면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게 호르몬하고 장내세균, 우리 비만균, 그 호르몬 중에서는 성장 호르몬, 승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성장 호르몬과 승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방이 증가하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이제 근육이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체중이 증가하죠. 체중이 증가하고 허리둘레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팔다리가 가늘어진다면 에스트로겐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상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원인은 다양하겠죠. 사실은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나이 듦의 변화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자기 나이에 맞게 순리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당겨진다면 뭔가 어떤 생활상의 변화가 있는 거죠. 스트레스가 심할 때 아까 말씀드린 혈관 홍조 같은 게 심해집니다. 혈관 정세가 악화되죠. 이럴 때는 오메가3 같은 경우로 조금 이렇게 보완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이 조절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때도 우리 에스트로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단백질 그리고 호르몬의 어떤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식이섬유나 제체과일,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에서는 뭐 석류 등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제체과일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폴리페놀이나 항산화 영양소가 여성 호르몬의 기능을 좋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비만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어떤 기능, 난소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체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여성의 생리 주기가 하나의 주기이듯이 우리 수면, 그리고 하루의 어떤 일일 리듬을 좌우하는 수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에스트로겐이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걸 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이 부족하면 세로토닌 레벨이 떨어지면서 에스트로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에스트로겐이 그만큼 영향을 더 받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좋은 기분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관계적 스트레스,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분들이 30대 후반부터 40대 초에 가정이나 또 일을 하고 계시면 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 부분 자체가 에스트로겐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소중한 여성 호르몬,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완경까지 최대한 잘 보존하고 우리 수고하는 여성 호르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완경이라는 하나의 훈장을 달기까지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시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족분들이 더욱더 도움을 주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